보통 남자라면 누구나 한창 젊었을 때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직장을 갖고 일을 하다 보면 게임 시간이 줄고 결혼하고 애까지 낳으면 가정에 충실해야 해서 컴퓨터 볼 시간조차 없어지는데요. 하지만 여기 애가 셋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귀여운 딸의 장난도 그가 게임 중일 땐 얕잘없네요. 이 아빠의 이름은 고든 헤이워드, NBA 선수입니다. 롤, 포트나이트, 스타크래프트 등 장르 구별 없이 여러 게임을 많이 하는데 주변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그의 실력은 대회에 나갈 정도로 꽤 수준급이라 합니다. 평소 게임을 얼마나 하는 건지 가늠이 안 가네요. 그렇다고 해서 본업인 NBA에서 가치가 낮은 선수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저번 18-19 시즌 끝날 때까지 명문 구단 보스턴 셀틱스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었으며 게다가 와이프까지 엄청 미인입니다. 와씨, 안 부러운 게 없네. 암튼 돈 잘 벌고 하고 싶은 게임까지 맘대로 하는 특별한 유부남, 이 헤이워드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990년 미국의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쌍둥이 남매로 태어난 헤이워드는 어린 시절부터 쌍둥이 여동생을 일생의 라이벌이라고 여기며 승부욕을 키워왔는데 유독 게임에서 지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경쟁 심리는 테니스에서도 이어졌는데요. 그렇게 스포츠를 접하다 보니 헤이워드는 우연찮게 농구에도 재미 들리기 시작했고 두 종목에서 큰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1이 되자 대학 진학을 위해 둘 중 하나만 해야 했고 당시 키가 잘 안 자라 있어서 테니스에 올인하려 했지만 아직 성장판이 충분히 열려있다는 의사 아래 농구를 선택하고 기본기를 착실하게 쌓아갔습니다. 그 후 정말로 키는 고3 때 2m 가까이까지 자랐고 거기에 기량까지 포텐 터진 헤이워드는 인디애나주의 고교 농구 대회 결승전에서 극적인 버저비터를 성공시켜 우승을 해냈습니다. 인디애나주의 최고 유망주가 된 헤이워드는 같은 지역에 있는 버틀러 대학교로 진학하였는데 당시 대학 감독을 맡고 있던 브래드 스티븐스 감독이 너를 반드시 NBA에 보내주겠다며 강한 러브콜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지 진짜로 헤이워드는 NBA로 갔고 현재 브래드 감독은 또 헤이워드의 감독이 되어 있습니다. NBA 입성을 위해 훈련도 해야 하고 대학 1부 리그 경기에 뛰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최소 학점을 위해 공부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했던 헤이워드는 그동안 즐겨왔던 게임을 잠시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학생 때까지 스타크래프트에 빠져 있었고 고등학생 때에는 헤일로라는 FPS 게임을 했었는데 심지어 팀을 꾸려서 지역 토너먼트에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헤이워드는 게임을 좋아하고 많이 했으며 대학생이 된 악마의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를 본격적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NBA가 어디 변방 리그도 아니고 전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들이 뛰는 곳인데 그곳 입성을 목표로 삼았고 학업까지 신경 써야 되는 마당에 게임을 한다? 이건 일반적인 상식에선 실패가 뻔히 보이는 짓이었습니다. 근데 웃긴 건 헤이워드는 NBA 진출에 성공했고 대학 때 학업은 물론이고 농구 훈련도 다 참석했으며 심지어 경기에 모두 선발로 뛰었고 2학년 때에는 10개 대학이 속한 지역 리그를 18승 0패로 우승하기까지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역 대표로 나간 전체 대학 농구 토너먼트 에선 준우승을 이뤄냈는데 당시 팀 내 득점왕이 게임광이었던 고든 헤이워드였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경기 중에 나오는 자신의 강한 승부욕과 순발력 그리고 농구 지능은 전부 게임을 한 덕분에 생겼다고 하네요. 제가 봤을 땐 그냥 천재인 것 같습니다. 뭘 해도 성공했을 거예요. 아무튼 팀 성적과 개인 성적의 탑을 찍은 헤이워드는 2010 NBA 드래프트에 참가하여 9번째로 뽑혔고 서부 지역의 유타 재즈 팀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NBA는 이제까지 뛰어왔던 무대랑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에는 헤이워드만큼 집중력 강하고 천재인 선수들이 널려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들은 몸까지 두껍고 근육질이니 따로 특별하게 힘을 기르지 않은 헤이워드 입장에선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키 시절엔 선배 선수들에게 어리숙해 보이고 약골이라며 쓴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헤이워드는 게임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경기 끝나고 훈련이 없는 날이면 방송을 켜고 롤과 스타크래프트2를 했으며 당시 롤은 다이아 티어였고 심지어 스타2는 게이머 자격으로 대회 예선에 참가한 적도 있었는데요. 주 종족은 테란이었고 마린을 정말 잘 컨트롤해서 해병 왕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이정훈 선수를 정말 좋아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의 게임 매니아가 최고 선수들이 경쟁하는 NBA 팀에서 입지를 다진다? 말도 안 되죠. 근데 헤이워드는 잡았습니다. 2년차에 이미 그는 선발 멤버로 올라섰고 3년차에는 선발과 벤치를 왔다갔다 했지만 2년 모두 평균 득점 2자리에 팀 내 3등이었습니다. 게다가 4년차인 13-14 시즌 시작 전에는 운이 좋게도 자신보다 위에 있던 1, 2등이 다른 팀으로 가버린 바람에 저절로 팀의 핵심을 맡게 되었고 모든 경기를 선발로 나가서 해볼 거 다 해보고 팀 내 평균 득점 1등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천재성에 더불어서 운빨까지 따라준 헤이워드는 데뷔 4년차가 끝나고 유타 재즈의 스타 플레이어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헤이워드는 루키 때 맺은 계약이 만료돼서 자유계약 신분이 되었는데요. 때마침 샬럿 호네츠 팀이 그에게 4년 6,300만 달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NBA 룰에 따라 헤이워드의 지난 경력을 계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봉 중 최대 액수였는데요. 유타 재즈는 그를 놓치지 않기 위해 똑같이 제시하였고 계약 연장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실력 대비 돈을 너무 준다며 악평을 날렸는데요. 당시 13-14 시즌이 끝났을 때 유타 재즈의 성적은 서부 15개 팀에서 꼴찌였으며 헤이워드가 아무리 팀에서 득점 1등이라 할지라도 이 점수 가지고는 상위 팀에서 고작 그나마 잘 나가는 벤치 멤버 수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게임 광이랑 맥시멈 계약은 이뤄졌고 물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팬들의 악평을 들은 헤이워드는 자신의 계약에 걸맞는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한 뒤 농구에만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다가오는 14-15 시즌을 앞둔 여름에 벌크업에 집중해서 힘을 기르고 헤어스타일도 바꾸면서 아예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이를 본 유타 재즈는 헤이워드를 전적으로 믿고 많은 역할을 주었으며 그 결과 매년 그의 성적이 향상되었고 팀의 순위도 꼴찌에서 점차 올라갔습니다. 그러고선 데뷔 7년 차인 16-17 시즌 헤이워드는 평균 득점 21.9를 세웠고 팀을 플레이오프 무대로 보내는 데 성공했으며 심지어 생애 첫 올스타 선수로 뽑히기까지 했습니다. 유타 팬들은 3년 전 맥시멈 계약 이후 헤이워드의 달라진 모습에 매우 감격했는데요. 하지만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었고 그동안 게임은 여전히 하고 있었으며 2014년엔 자신이 좋아하는 북미 대표 롤 프로게이머 숙소로 찾아가 같이 놀기도 했습니다. 오버워치, 하스스톤 등 게임 가짓수도 점점 늘어났으며 2016년에는 게임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하이퍼엑스 회사의 모델이 되기까지 합니다. 루키 때 막대기라고 불릴 정도로 약점이었던 피지컬을 벌크업하고 나서는 게임하면서 놀 거 다 놀았음에도 불구하고 NBA에서 올스타 뽑히고 팀을 플레이오프에 올려놓는 거 보니 진짜 재능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헤이워드도 스포츠인이라 우승에 대한 야심이 있었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또 자유계약 선수가 된 헤이워드는 유타 팀에 있기엔 우승 반지를 못 낄 것 같다고 판단하에 더 좋은 팀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보스턴 셀틱스 감독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과거 자신의 대학팀을 지휘했던 브래드 감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또 만나게 되었고 헤이워드는 4년간 1억 2,780만 달러의 초대형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액수는 당시 보스턴 선수들 중 가장 높았으며 NBA 전체 선수 연봉 중 6번째였습니다. 당시 계약에 대해서 거품이다 아니다라면 논란이 또 많았는데 그 논란은 새로운 팀에서의 첫 17-18 시즌 개막전에서 일어난 비극과 함께 종결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17일날 열린 개막전에서 자신의 몸값을 증명하고자 선발로 나온 헤이워드는 경기 시작한 지 5분여쯤 엘리웁 패스를 받으려다가 수비수와 부딪혔고 착지 과정에서 왼쪽 발목이 꺾이는 참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었으며 당시 주변 선수들과 관중들은 모두 시겁했고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눈을 돌렸는데요. 과거 큰 부상을 경험했던 몇몇 선수들은 눈시울이 빨개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십자인대는 파열되지 않은 상태로 뼈만 부러진 것인데 수술과 재활치료만 잘한다면 다시 경기를 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곧바로 다음날 받은 그의 수술은 잘 끝났고 며칠 뒤 헤이워드는 경기장에 있던 팬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를 마지막으로 그의 보스턴 첫 시즌은 끝났고 오로지 치료에만 전념했습니다. 헤이워드는 수술한 지 2주 만에 코트로 나와 재활 훈련을 시작하였는데 슛터치가 무뎌지지 않도록 의자와 휠체어에 앉아서 슛을 던졌고 하체 감각을 살리기 위해 발가락에 힘주는 것부터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재활 기간 동안 그의 다리는 많이 좋아졌고 부상당한 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다음 시즌까지 남은 기간 동안 발목 회복이 잘 되어 2018년 9월부터 훈련 캠프에 참가했으며 그 다음 달 10월 16일 18-19 시즌 개막전에 선발로 출전하였습니다. 헤이워드는 당시 인터뷰에서 재활 기간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지루했다는 말을 했는데요. 사실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재활치료에 전념한 건 사실이지만 롤과 포트나이트를 엄청나게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유명 스트리머와 같이 방송을 하면서 게임을 한 헤이워드는 시즌 복귀 전인 2018년 8월 인터뷰에서 전세계 운동선수 중 자신보다 포트나이트를 잘하는 선수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요. 정말 자신이 있을 정도로 1년 동안 집지어대고 많이 쏴댔나 봅니다. 개막전에 선발로 나갔지만 전에 발목 부상 때문인지 그의 기량은 많이 하락돼 있었고 18-19 시즌 초기 14경기에 그중 절반은 한 자리밖에 득점을 내지 못했습니다. 팀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헤이워드는 출장 시간 대비 효율이 많이 떨어졌기에 결국 벤치로 내려왔는데요. 다행히 시즌 막바지에 그의 폼이 조금씩 회복되어 종종 좋은 활약을 보였고 큰 추가 부상 없이 72경기 출장에 평균 11.5득점으로 시즌을 무난히 마쳤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로 19-20 시즌이 시작되었을 때
당시에 보스턴 구단의 자유계약 선수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언론과 팬들은 헤이워드의 높은 몸값에 대한 좋지 않은 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NBA 사무국에선 팀의 선수들을 계약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을 제한 걸어놨는데 고작 일반 벤치 멤버급의 성적인 헤이워드가 탑급의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스턴 입장에선 정상급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남은 계약금이 비교적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헤이워드는 이번 시즌 때 반드시 과거 유타 시절 올스타에 들 정도의 성적까지 기량을 살려야 할 것이며 그러지 못할 시에는 어쩔 수 없이 트레이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쌍둥이 여동생과의 경쟁 속에서 생겨난 승부욕과 천부적인 스포츠 재능 및 순간 집중력을 가지고 농구 커리어를 잘 쌓아온 헤이워드가 과연 이번 시즌 때 부상 후유증을 정말 완벽하게 털어놓고 실력을 과거처럼 발휘해줄 수 있을지 기대 반 걱정 반 됩니다. 하지만 기량을 원래대로 못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매년 300억 받고 집에 가서 게임하면서 아름다운 와이프와 이쁜 딸내미 셋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저 부럽기만 하네요, 형님.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